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펴봐야 할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2004년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렌지 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 오렌지? 오렌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또 많아요. 맞아. 많이 들었는데 혁명까지 일어난 줄은 몰랐는데. 나랑 같은 오렌지의 어떤 그 재배 방법과 기술을 바꿔서 대량 생산하는 저 큽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치르게 되었어요. 이때 두 명의 유력한 후보가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요. 바로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후보, 그리고 친서방 성향의 유시엔코 후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선거에서 친러시아 야누코비치 후보가 꼭 당선돼야 된다. 적극적인 지원을 펼칩니다. 그런데 미국 또한 2004년 대선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와요. 사실상 이 선거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었던 거죠. 이미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의 대선의 승자는 과연 2004년. 누구였습니까? 자, 궁금하시죠? 네. 정답 얘기하기에 앞서서 혹시 네. 유셴코 후보자 얼굴에서 약간 뭔가 이상한 점은 뭔가 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부터 뭐 말하고 화상이라든가 싶었는데 혹시나 무슨 말하면 테러라든가. 상처에 받으실까 봐 말 못했어요. 저는 뉴스에서 봤을 때 그냥 피부가 굉장히 조금 뭔가 트러블이 있으시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사건이 있었나요? 네, 벌써 거뭇거뭇한 게 그냥 보통이 아니죠. 네. 대선 2달을 앞두고 유셴코는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선거 유세를 하는 중에 먹던 스프에 치사량의 다이옥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러시아 방법이잖아. 유셴코는 이것이 러시아 소행이라고 주장했고요. 야. 물론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죠. 아니다. 와, 그럼 동정표를 받을 맞아요. 텐데. 좀 결집을 하지 않나요? 그게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그 결과가 문제가 돼요. 왜요? 49.46% 대 46.61%. 와, 한 3%. 야누코비치가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합니다. 와. 그런데 이 대표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이 선거는 부정이다라고 규탄을 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렌지 혁명입니다. 지금 다들 오렌지색 깃발을 들고 있는데 저거는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유셴코가 선거 캠페인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오렌지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 1월 23일 재투표 과정을 거쳐 유셴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취임함으로써 2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Української нації. Можливо, до цього ми йшли декілька століть. Ми 14 років були незалежними. 근데 이런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이어갔나요? 취임 이후에 유셴코 대통령이 이제 펼친 정책은 당연히 친서방 행보였죠. 취임식에서 그는 우리는 유럽에 위치해 있고 내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것이다라고 공표하게 됩니다. 이유.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직접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자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였는데요. 바로 서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이런 약점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아까 전에 친러시아 대통령이 이겼다가 또 오렌지 혁명으로 그게 뒤집혀갖고 재투표를 하고 그리고 또 재투표에서 등장한 대통령이 뭐 EU 가입 추진하겠다, 친서방 정책하겠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이런 친서방 행보는 굉장히 맞득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런데 러시아에게는 이런 우크라이나 행보에 대해서 제동을 걸 만한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Встречу, сложившейся по вине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мы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начать снижение давления на входе в газотранспортную систему Украины. 그러니까 3주 만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석유 제품 재고가 완전히 바닥났고요. 그리고 키이우 주유소에서는 이 휘발유를 차 한 대당 10리터만 공급하는 제한 판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네. 푸틴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006년 1월 한겨울에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던 천연가스관을 잠그고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이고야. 아니 이게 서방과 가깝게 지낸 그 대가가 참 너무 비싸다. 너무 1년 중에 비싸네요. 가장 그 1월에. 추운 1월 아닙니까? 전화라는 그럼 얼마나 춥겠습니까 겨울에. 큰일 맞습니다. 죽지 맞아. 1월에 치졸한 복수인데요 약간. 네. 그래서 러시아도 밸브를 잠근 지 사흘 만에 가스비를 기존 가격에서 2배 인상하는 선에서 타협을 하고 분쟁을 마무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시엔코 대통령이 2007년에 나토 가입 프로그램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을 시작한 거예요. 아예 나토로. 나토. 그 당시 나토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1949년 시작할 때는 12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영향력과 가입국 수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이 세력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네. 러시아에게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져요. 우크라이나 가입하는 게 지도상으로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집권 초기부터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대결적인 입장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푸틴 대통령 스스로도 나토에 가입해서 러시아의 안보를 강화해 보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 적이 러시아도? 네, 있나요? 그렇습니다.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отношения с НАТО у нас и дальше будут расширяться, будет улучшаться качество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And this partnership takes us closer to an even larger goal. A Europe that is whole, free, and at peace. 그런데 나토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토가 점차 동적으로 확장되어져 오는 이런 모습은 러시아에게 큰 위협과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결국 푸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나토 팽창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어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된 거죠. Конференции дает мне возможность избежать излишнего политеса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говорить округлыми, приятными, но пустым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штампами. 와. 작심했네요. 엄청 강하게. Прежде всего, конечно,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Перешагнула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границы и, по сут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и в экономике, и в политике, и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навязывается другим государствам. Ну, кому это понравится? Кому это понравится? Хотел бы привести цитату из выступлен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НАТО господина Вернера в Брюсселе 17 мая 1990 года. Он тогда сказал: «Сам факт, что мы готовы не размещать войска НАТО за пределами территории ФРГ, дает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тверды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де эти гарантии?